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시황을 통해서 언제 전고점을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댓글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동반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무려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 증시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가 확산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시켰고 미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한 겁니다. 네, 현재 하원에서 이 감세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무려 2조 5천억 달러, 한화로는 3천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이 20년 만기 미 국채 경매가 굉장히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고 그 이후로 재정 적자 악화와 정부 부채 증가를 사유로 제시를 했는데 감세안마저 통과가 되면은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의 신뢰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온 겁니다. 그 증거가 20년 만기 미 국채 경매가 부진했던 부분들이고 결국은 국채 투매가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년물 국채 수익률이 5.117%로 작년 11월 이후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10년물도 4.6%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30년물도 5%를 넘어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아마존을 꺾고 세계 자산 순위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의 IBIT는 연초 대비 9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 ETF 중에서 순유입액 상위 5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7위였는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21일 만에 역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과 실현시가총액에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의 신고가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도 전체 거래소 기준으로는 7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장표는 바이낸스인데요. 바이낸스에서도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최고가를 경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상품 거래량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요. 현물 시장이나 ETF보다도 월등하게 그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도 현재 30일과 50일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연이어서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것은 상승 추세가 꾸준히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CME가 주축이 되고 있고 바이낸스는 아직까지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과열 국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어젯밤에 있었던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역대급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테이커 매수자들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량을 갖다 놓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매수세가 강해지면 매도세도 그에 못지않게 대응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108K, 109K를 넘어서는 그 구간들에서 한번 보시면은 롱포지션 청산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고가를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0억 달러 포지션을 보유한 초고액의 고래도 108K에서 롱포지션을 개장해서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제 하루 동안에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을 한 건데요.
이 흐름들은요, 앞으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더 크게 과열되려고 하는 구간들에서 섣불리 올라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미실현 손실을 크게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상승 심리가 강해지면은 그 반대급부로서 오히려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구간에서 올라타기보다는 미리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하면서 이 구간들은 오히려 즐기는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 시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시그널을 공유드렸습니다. 제가 강력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도 USDC의 유입이 계속해서 꾸준히 포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흐름을 더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과열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1일 UTXO 수익 손실 비율을 살펴봤을 때 이 비율의 32평선 기준으로 아직까지 그 수치가 99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려고 하면은 200 정도는 넘어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이 전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수익 실현 측면으로 봤을 때도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이 아직까지 미약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들 대비로 했을 때 아직까지 낮은 구간들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동일하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그널은 슈림프 투자자들, 가장 적은 물량, 즉 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슈림프 주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새우 주소의 수가 2021년 대세 상승장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가장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략적으로 56만 개였는데 이 수치가 2024년 4월, 작년 4월에는 49만 개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26만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이 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고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하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다시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겁니다.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낮아진 구간에서 다시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들어올 때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크게 반등하는 것이고 자본의 흐름이 알트코인으로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무려 8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 유입은 계속해서 급증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예측 모델 한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MVRVG 탑 프라이싱 밴드라고 해서 MVRVG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의 바닥과 천정을 예측해보는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 머물고 있고 밴드상으로 녹색 구간에 천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란색과 주황색까지 가지 못했는데 작년에 2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에서는 파란색 천장까지 그리고 주황색 천장까지 도달해서 조정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랠리를 이어갔을 경우에 이 파란색 구간까지는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125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이죠. 데이빗 삭스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수조 달러의 미 국채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 국채 수요를 견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큰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미국인들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보유자산을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하원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도 재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대다수의 블록체인 개발자나 노드 운용자, 원래 제공자, 디파이 개발자 등이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더 산업적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기조가 좋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만찬을 앞두고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이 구간에서 사지 않는다면 돈을 잃는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정말 초장기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월등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은 돌파 매수 구간으로서는 또 최적화된 구간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본인이 주요 국부 펀드들의 수장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면은 우리도 사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채택이 본격화되면은 결국은 이 흐름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번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디지털 자산 기관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되는 행보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요. 바로 독일입니다. 루곤체인이 독일 정부가 만약에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이 5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다면은 지금 현재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선택 하나가 3.4조 원을 놓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10K를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소폭 조정을 받아서 109.8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107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그동안 가장 치열한 격전을 치루었던 104.7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현재 52평선이 122평선을 상방 돌파했고 202평선 상방 돌파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이평선을 상방 돌파해서 다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력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매물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100% 수익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신고가를 돌파하고 매집을 한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미실현 손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 가격 상단으로는 매물대가 플랫폼상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녹색만 표시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한번 볼 텐데요. 숏 포지션을 연이어 청산을 시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110K를 일시적으로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가격 상단으로 숏 포지션이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은 청산 히트맵 상으로는 일본 기준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가격 하단에 105.8K를 중심으로 해서 롱 포지션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